오늘로써 이제 2주차이자 마지막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어, 좀 아쉽지만 지난번에 했던 이진아 사님이 진행했던 거 연결된다는 거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차근차근히 저희가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 비즈니스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때그때 제가 소비 트렌드가 있다라면 당연히 비즈니스 트렌드도 바뀐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트렌드가 세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접근 방식이나 사업하는 거라든가 그것을 조금씩 바뀌지만 지나서 보면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1, 2년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것이 3년, 4년, 5년 되면 차이가 많이 나죠.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가 될 텐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렌드 코리아 또 작년, 재작년, 지난 몇 년 동안 한 거를 종합해 보면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게 있어요. 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즈니스 트렌드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분명하게 우리 비즈니스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한 금을 예로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왜 소비자인가? 보시면 이게 골드바가 있어요. 너무 좋죠. 이게 사업에다 적용하게 되면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후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그런데 금이 이런 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금도 있어요. 예.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죠. 예. 근데 만약에 많이 있는 게 장대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세공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은 대충 비즈니스 트렌드로 봤을 때 70대 30이나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에다 더 포인트를 둬서 또는, 80대 20? 예, 만약에 그 부분이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상위 다이아몬드 되시는 분, 요거는 상위 PT나 파 PT하고는 조금은 안 돼요. 비즈니스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정보가 그만큼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열심히 문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상위 다이아몬드하고 최종적으로는 결정하셔서 하시면 되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소비자 스쿨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한 또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 뭐랑 이거랑 연결하면 좋냐면 이 부분이죠. 지금 어제 다이아몬드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국 아메이.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굿모닝 코리아 10만 명 목표로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약에 이분들이 10만 4천 원씩, 약 10만 원씩 쓰게 되면은 10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국 아메이 약 10분의 1이 훨씬 넘는 매출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게 뭔지 봐야 되는데, 연관해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SOP나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또는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재구매하는 사람들, 정확히는 골드 소비자. 소비자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소비자, 두 번째는 골드 소비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달하는 연결해주는 소비자가 있어요. 연결해주는 소비자, 네 번째는 마감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다음에 남이의 사장님 혹시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비자라는 중심으로 해서 더 세분화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후원이라는 각도에서 그렇게 본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같이 에, 이해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왜 비즈니스 트렌드에 이 시대에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 보면요. 이 성공한 사람들 얘기인데 짤인데 이거 깜빡하면 지나갑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왜 그런지 한번 더듬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냐면 정말 정도를 걷고 진정성이 있고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야. 여러분들 진짜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도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티면 내 시기가 와요. 인생은 뭐
존버.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때랑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성실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아미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성실하고 착해요. 정직합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있다라면은 결과가 원하는 만큼 분명히 나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정지훈 하면은 제 시대에서는 야, 이렇게 비처럼 성공하는 사람도 있구나. 왜냐하면 제 시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쑥스럽지만 이 잘생긴 친구는 아니거든요. 예, 우리 딸은 엄청 잘생기고. 저의 입장에서 본 잘생긴 친구는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좀 예쁘고 잘생겨야 되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분명하게 좀 특징이 있는, 자기 색깔이 있는, 또 자기 멋이 있는, 앞서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우리 비즈니스를 거의 적용하게 되면 뭐냐면, 소비자 스쿨이랑 연관해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감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도 제 그룹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사업은 성실하면은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소비자는 성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뭐 스킬이나 이런 거는 뒤에 좀 말씀을 짧게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은 배워나가면 돼요. 하지만 성실하는 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천성이 성실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부분이. 예, 전 세계 어디 가도 뭐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 트렌드와 맞춰서 지금 이 시대가 왜 소비자가 맞는지 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소비자를 찾는데 또 왜 소비자 맵을 그려야 되는지, 소비자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소비자를 스폰서하고 왜 상담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를 구축한다는 것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설명 때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사업가 중심이냐, 소비자 중심이냐,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는 매출액이 지속 상승하느냐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속 상승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지, 왜 SOP나 왜 장바구니로 가져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왜 골드 소비자 개념으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주 토요일 날 언급이 될 텐데, 왜 브론즈 미팅이 소비자에서 나와줘야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연관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자를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구축하는 거랑 틀리지 않다. 뒤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그러면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나의 목표가 곧 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내 목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과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만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슴 설레이는 25회견도 나의 목표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약속드렸듯이 발표는 안 시켜요. 한 세 분이 엄청 좋아하시네요. 이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발표는 안 시켜요. 하지만 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시점에. 8월 말에는 있었고 9월 초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슴 설레이는 목표가 뭔지를 쑥스럽지만,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그 가슴 설레이는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가 이렇게 좀, 하이핀이 좀 다양해집니다. 다양해지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호주 케언즈의 제 그룹으로 10조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제 목표예요. 이번 회계연도. 바쁘죠? 굉장히 바쁩니다. 자, 이건 제 목표고 여러분들의 25년 나의 목표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적어보세요. 왜 그러냐? 앞부분의 트렌드에 맞고 트렌드에 맞는 걸 시스템에서 하고 그걸 통해서 결과가 나와도 결과를 결국은 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제가 20년 넘게 이 사업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전업해서 보기에는 목표예요.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슴 설레이는 목표가 되면은 제 경우를 봤을 때 힘이 안 들어요. 용 쓰고 애쓰고 꾸준히 뭐 하고 해도 때로는 그러지만요. 금방 잊혀져요. 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에다 초점 맞추니까 오늘 어떤 실수나 거절이나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보다 뭐에 더 집중하게 되냐? 기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목표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자꾸만 상상하셔야 돼요. 네, 상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지 뒤에 뭐 김춘하 사장님이라든가 또 기타 또 연옥사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게 돼요. 안 그러면은 지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게 되면은 이 사업에 있어서는 유리한데 지식이 되잖아요. 그럼 머리가 커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는데 안다고 생각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목표 제가 한번 해보라는 말씀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2029년 A70의 목표가 뭐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적어보세요. 그게 가슴이 설레이는지 나하고 대화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다음 주차는 소비자 스쿨이 없지만 이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의 스폰서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사장님, 저 이거 진짜 꼭 하고 싶어요. 이거 해내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이수인 만들고 싶어요. 적어도 EP는 꼭 가야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이상 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움직이는 걸 못 느끼죠. 그때 여러분의 스폰서와 형제그룹과 파트너와 또는 팀이 움직여요. 우리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원팀. 알게 모르게 작동을 해요. 그리고 소비자도 움직여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의 2029년도 A70의 저의 목표는 뭐냐면 다이아몬드 20조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하지만 너무 벅찹니다. 네, 시작을 했고 끝까지 완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감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소비자 스쿨이에요. 바로 소비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굿모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제가 제 판단입니다. 미팅 개수가 옛날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확장되려면 미팅이 많아야 되는데 온라인 미팅이 더 온라인 미팅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개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수월해요. 홈 미팅 개수 늘어난 것보다 온라인 미팅 개수 늘어나는 게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오프라인 미팅이요. 절대 집중하셔야 돼요. 소비자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온라인에 사업가를 만드는 거는 오프라인 미팅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연결성상에서 봐야지 끊어서 보시면 안 돼요. 편리성으로 보시면 안 되고 결국은 사업의 확장성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도에서 꼭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A70 목표가 있으시면은 오늘 하루를 11월을 또는 12월을 다르게 보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소비자를 확보한다는 것은 핀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확보하면은 핀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레그를 어떻게 소비자 뎁스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뎁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뒤에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이거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부분에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야 이게 어, 그 소비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입만 가져가네. 내가 다 해주네. 심지어는 내가 다 해주는 걸로 내가 보고할 때도 있어요, 상황을. 왜 보고해야 돼요? 그 사람을 후원해야 되니까. 후원해야 되니까. 오프라인 미팅에 나오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째, 45일 이내에 재구매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30명에서 50명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일단 1차로 10명부터 하시고요. nothing,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명부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0명 먼저 하시고요. 30명으로 원하는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한 50명까지. 그 이상 하는 것은 스폰서랑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은 자 그래서 30명 재구매하는 사람이 재구매 그러면 내가 초이스하게 돼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초점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소비자인지 아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첫 번째로 왜 30명이 왜 필요하냐? 50명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인데 이겁니다. 첫 번째, 소비자 30명을 확보하시고요. 그 소비자 30명을 확보한 숫자를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6명을 초이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30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의 상위 다이아몬드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상위 PT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상위 PT하고 얘기할 정도면 제 생각에는 30명이 안 될 확률이 뭐 거의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30명이 넘으면 사실은, 어, SP 전후가 돼요. 예. 제 그룹에선 그래요, 적어도.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맞거든요. 프로모션이라는 게 이런 게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6명을 후원하셔야 되는데 그 6명을 그 중에서 거리라든가 나의 상황이라든가 또 그분의 필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예기치 못한 후원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2가 2중 2약에다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2가 2중 2약. 그 중에서 후원하는 시간, 소비자 관리하는 시간 말고 후원하는 시간 중에서 그 후원하는 시간은 되게 심플해요. 미팅 전후의 시간이에요. 그게 온라인 미팅이든 오프라인 미팅이든 미팅 전후의 시간은 후원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그때 이 강에 내 후원하는 시간에 최소 50%, 많게는 60% 이상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이 이 중에다 2, 30%, 그 다음이 이 약에다가 10%에서 20% 전후 이 정도 투자하시게 됩니다. 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A70에 다이아몬드 가시니까 6레그 적음을 찍으셔야 돼요. 단 오늘 같은 스쿨에 들어오시는 분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미팅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소비자 뎁스를 하시는데 한 줄로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상위 다이아몬드랑 궁극적으로는 얘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 그룹에서는 미팅이 안 나온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는 그분이 연결해주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한 레그만 내려가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내 그룹 입장, 내 입장에서는 레그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레그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게 쌓이면은 루비가 나올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지금 PB, BB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파운더스 루비가 나와요,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PBBB가 1대1인데도 파운더스 루비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독립을 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보시면요. 333이에요. 그럼 333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됩니다. 세 레그를 3년 동안 세 뎁스를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세 뎁스를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첫 번째 소비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음, 저는 성품, 감사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이런 기준. 예, 다른 거는 뭐 큰 차이 안 나니까 요즘 뭐 저는 뭐 거리도 그렇게 큰 차이 나는 편이 아니에요. 워낙 뭐 지방을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 레그를 3년 동안 세 뎁스를 한번 내려가 보세요. 예,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음. 소비자로부터 여러분들이 고맙다는 소비자로부터 LOS가 나와버려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왜 그래요? 이게 단순한 원리거든요.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유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가를 찾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소비자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오프라인 미팅에 또 같이 나오는 파트너가 있어요. 재미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함께라는 게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고 여행도 함께 가고 싶은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짧게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미국 재능개발협회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자,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달성률이, 성공률이 10에서 25%예요. 그럼 4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죠? 그럼 설정한 목표를 지인하고 공유했다. 그럼 65%가 됩니다. 설정한 목표를 진행 상황을 지인과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그럼 95%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인은 일반적으로는 멘토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예요? 스폰서죠. 또는 업라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 스폰서가 누구든 간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상위 PT가 계시더라면 완전 땡큐고, 상위 업라인 나온다고 내가 연결이 됐다라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자, 그러면
95%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들어온 숫자가 87명이 들어왔어요. 어쨌거나. 그럼 87명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95% 정도가 그럼 약 대략 80명 이상이 목표한 걸 성취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시스템 용어로는 상담입니다. 상담을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SNS든 오프라인든 미팅 전후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타 줌이든 뭘 하시면 돼요? 대화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대화를 하셔야 되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 목표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고, 목표가 없이 얘기하는 거는, 신뢰 쌓기로 관련이 있어요. 신뢰 쌓기. 그 신뢰 쌓기를 우리가 군번은 아니잖아요. 신뢰 이미 다 쌓였는데, 그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목표 상담을 하셔야 되고, 목표를 점검하셔야 되고, 수정하셔야 되고, 계획을 다시 짜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팀이에요. 후원팀이에요. 그래서 내가 뎁스가 내려가듯이 여러분들의 이 첫 번째 미팅을 프로모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미팅 프로모션 하실 줄 아셔야 되고, 또 하나가, 왜냐면 우리가 지금 미팅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오프라인 미팅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빼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상위 스폰서, 상위 플래티넘이나 상위 온라인 다이아몬드하고 연결할 줄 아셔야 돼요. 연결과 공유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연결하는데 소비자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연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궁리하셔야 돼요. 근데 나한테만 계속 모이잖아요. 그러면 보석핀 가기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분들도 미팅에 낫싱이에요. 이번 파이프라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없어도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했는데 자기주도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자전거 예를 많이 드는데, 그래서, 서서이지만 방향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소비자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후원이 목적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쉽고 원활하게 해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팀이 다 성장률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외로 이게 중요합니다. 말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말은 누구한테 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 하면 나에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내 꿈, 내 목표, 내 계획, 그 다음에 나한테 파이팅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시간은 제가 뒷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말이 바꿔야지 사람도 늘려요. 예.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닌 거죠. 양보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그랬거든요, 덱스에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리가 돼서 아까 95% 그것을 그 데이터를 증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제 또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또, 그 사례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는데 여기 이제 소비자 스쿨 중심으로 좀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너무 사업 건강하게 잘하고 계신 우리 김춘하 사장님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몇 분 하면 될까요? 네, 25분 전후요. 네, 잠시만요. 화면은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밤 시간에 어떻든 또 불러주시고, 제 노하우라는 게 사실은 없는데, 그리고 브론즈 미팅에서도 어느 정도는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뭐를 보여드려야 될까, 그리고 뭐를 잘할까, 사실은 더 고민도 되고, 네, 그냥 방법은 내가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는 비춰드릴 순 없지만 다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궁리하고 계시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모아보실까 아니면은 또 소비자 관리,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은인들을 중간중간 만나게 되더라고요. 형제그룹 사장님들의 말 한마디가 저한테 또 살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아지는 데이터들은 제 네트워크를 위해서 모으는 내용들이라 좀 다르실 수는 있지만 그냥 각각의 방식대로 그렇지만은 그 원칙에 계속 주시는 것들을 모아보시면 저희가 어떻든 하는 거는 이 안에 시스템에서 다 배우고 있는데 제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전업이 아닌 본업들을 갖고 계셔서 사이드 잡으로 아미를 하시는 제 파트너들 때문에 제가 생성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참고하시고 방법들은 더 스폰서자님이랑 방향을 맞추시면 저도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케언즈를 목표로 해서 지난달 브론즈 미팅 때 강의를 했었는데요. 소비자 관리. 제 목표 안에 모든 것 중에선 여행이에요. 제가 1차 여행을, 여행 점수를 맞춰서, 여행은 가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여행에 대해서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저 안에 이제 마음에 심지가 하나 생긴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건하게 가자라는 마음이 들었고, 소비자 관리 잘하고 싶은 것도 늘 사토같이 흩어지는 제 네트워크에 제가 이제 막 제가 정신을 못 차리면 흩어진다는 걸 저도 지금도 약간씩 많이 흩어져요. 근데 그걸 모으려고 또 궁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쭉 비전 트립을 달성하는, 성취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고, 지금 제 마음이에요. 인생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한 달을 온전히 집중을 다 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월, 10월은 정말 좀 집중을 했던 달이고요. 또 감사하게 그 전달에부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 기운을 모아주는 것 같아서 집중했던 2달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연장전, 이게 이제 한 달이라면, 11월 달은 저에게는요, 약간은 조금은 뭔가 이렇게 제가 약간 방전이 된 느낌?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제 스스로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3개월 중에서는 1분기 중에 지금 마음은 사실은 연장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입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미팅들이 저한테 다시 다 그냥 정리를 하게끔 시키는 시간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제가 서면서 정말 이 얼굴 붉은기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막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더 정말 부끄럽게 좀 이렇게 벌거벗은 느낌이 좀 되는 부분도 부끄러워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한만정 사장님이 얘기하신 그 숙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듣게 되다 보니까, 25년 첫 목표가 어땠는지, 이제 회계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3년 후 목표, A70에 대한 거를 저는 그렸어요. 그래서 조대근, 이유미 사님께 제가 바로 보내드렸는데, 부끄럽지만 사실은 덱스트에 제가 좋아하는 끝없는 추구에서도 목표는 10번을 세웠을 때 10번이 안 되면 다시 10번을 목표를 세우는 거라는 게 저한테는 위로가 됐고 지금 그 목표에서 내년에 이제 반백살 나는 50세에 돈 걱정 안 하는 아메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3년의 비전 보너스의 그 다음 해를 또 목표로 제가 그려서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있는 거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우지현 사장님께서 그 강의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주에 스케줄이 없으면 백수라고. 그래서 맨날 적어 놓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진나 사장님을 제가 이제 AP에서 만났는데 제가 고민을 사실은 소비자 스쿨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제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늘 하다가 말고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마감일지를 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마감일지를 제가 안 쓰면 나 오늘 마감 안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마감일지를 쓰다 보니까 지금 11월,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그 메시지를 주신 게 있어서 저한테는 그냥 나한테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쓰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거는 아직 그릴지도 볼지도 모르지만 제가 방향을 갖고 있다 보면 여기에 작은 디딤돌이 첫 스타트라도 그리고 A70에 정말 다이아몬드 입성하고 싶어서 저도 그려봤고요. 결정한 거는 케언즈 여행이에요. 그리고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요건 약간 수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상황이 돼서 SP를 간 게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서 제가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힘으로 갔어요, 사실은. 소비자와 빅 아이템들이 있어서 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는 구정대를 제가 목표로 다시 한번 SQ를 가자라고 제가 지금 다시 외치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또 낮춰주신 그 커트라인에 지금 목표로 한 분이 마지막 이제 해서 5조 나지만 4조가 가려고, 4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제 목표. 그리고 명단 작성도 다시 판을 엎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준 사님 말씀 강의가 저한테, 그런데 또 오늘 한만전 사님 말씀하신 30명의 소비자, 새로운 6명, 그런 부분을 제가 방향을 조금 더 잘 믹서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제 네트워크, ABN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지금 이렇게 Q를 달성했다고 나오고, 제가 목표한 거는 저는 수입이 되는 아메이를 하고 싶고, 근데 리더 사님이 알고 있는 1200을 사이드로 1200을 하는 거가 그렇게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되게 많다고 막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진 않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계속 커트라인 이상을 넘어가려고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레그를 한 레그 독립하면서 1200씩을 한 거는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목표였던 것 같고, 이걸 마감할 때 항상 스폰서장님들한테 마감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의 작은 커트라인을 두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에 내가 언제 이거에 또 체크를 할 건지 그 목표를 좀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0월을 살았을 때 제가 브론즈 미팅 때 이걸 제가 이제 집중했다는 느낌? 그때 제가 내가 하자, 내 목표다. 그리고 학원하자. 파트너 사람들한테 중간에 다 들어오는 마음의 흔들림에 된다고. 정말 약간 신기 있는 사람처럼 제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목표를 외쳤었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지금은 다시 목표를 제가 더 충전해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체력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11월에 뭘 할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럴 때 이게 이진아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네트워크에 있어서 내가 뭘 할까 할 때 들춰볼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내가 들춰볼 수 있는 거. 그건 소비자에 대한 그 내 정보들인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속된 소비자 관리 노트를 써라. 근데 이게 저도 계속 쓰고 있지만 다음 달 되면 또 다시 들춰보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 가면은 아세요? 미용실 가면은 머리를 언제 했는지 그 일지를 찾아서 6개월 전 걸 찾아서 그 사람이 미용실에 머리를 했으면 그걸 찾아내요. 근데 제가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지가 그 사람들이 대충 적더라도 그날에 누가 머리를 하러 왔는지를 적어놔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일지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이거는 정말 쌓아놓자. 1년이든 제가 쌓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저한테는 약간 유레카처럼 고민하는 것 중에 이렇게 저한테는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고, 제가 소비자 관리 강의를 조금씩은 저희 팀에서도 했던 강의인데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사장님들도 각각의 궁리하는 노트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또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집중하는 거는 제가 약간 데이터,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한 번에 들고 다니는 거, 바로 들춰볼 수 있는, 그래서 로스맵을 다 들고 다니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월 달에도 이렇게 했고요. 10월, 11월 달에도. 그래서 묶음새가 틀려요. 70매, 100매를 묶을 수 있는 걸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 거를 다시 정리해서 놓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9월 달에 있는 걸 제가 갖고 알아야 되는 거는 10월 달로 옮기고요. 10월 달 것도 정리가 되면 제가 또 10월, 11월에 갖고 있어야 될 거는 일로 옮겨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리고 즉시 적는 거가 정말 중요하구나. 떠오르는 대로 즉시 적고 제가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케줄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좋은 스케줄장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물어보는 것보다 오히려 스폰서님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네, 사장님들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제가 이걸 들고 다니는 제 파일 중에 그 첫 장에 이게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 소소한 것도 적지만 여기에 내가 초대한 말 한 말 건져서 이분 미팅을 초대한 사람들도 한 번 더 들춰볼 수 있게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초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저녁 강의 때 FOM 때 초대된 언니,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 놓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 놓진 않았지만, 굿모닝도 저희는 이제 소그룹을 쪼개면서 조대현 사님이랑 퍼스널 사이드를 따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모아서 많지는 않지만 거기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봐. 그래서 오늘도 또 한 사람을 초대를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초대하면서 굿모닝에서 정보를 좀 제가 직접적으로 주는 쪽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가고 있고, 그리고 11월이 사실은 프로모션들이 약한 거 느껴지시죠? 확실히 9월, 10월과 또 다른 느낌으로 저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민감해야겠다 싶어서 이것도 1년에 이제 사장님들 갖고 계신 스케줄에 이제 좀 작은 거라도 메모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4일 오늘부터 환승헤어 프로모션이 떴고, 19일 날 밀크 시슬이 떴고, 21일 날 이제 화장지 프로모션이 또 새롭게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좀 적어놓고
하고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할 일들을 조금 축소해서 추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프로모션을 없는 건 본사도 알고 있나 봐요. 12월 달에 하겠다는 환승의 프로모션을 땡겨서 한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만큼이나 같이 긴장을 하고 있는 본사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계속 쓰고 있는 거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좀 끄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 적었죠. 많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9월 달은 빼곡했거든요. 10월 달도 빼곡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규 가입 제가 5명 제 개인 목표도 하는 거랑 좀 그런 것들 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꿈 노트를 갖고 다니는 거 아실 거예요. 시각화 노트를. 그거를 한 권을 따로 갖고 다닌 것도, 그것도 저한테는 또 들춰보는데 또 시간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이제 꿈 강의를 제가 듣고 나서 다시 여기다 옮겨서 내가 매일 볼 수 있는 걸로 다시 제가 지금 꿈 목표 강의들 좀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옮겨 적으려고 제가 지금 이 장수도 여러 개를 좀 같이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안 했다가 아니라 다 다른데 어딘가 다 적어 놓으셨죠. 사업 설명 명단도 있으실 거고 데모 명단도 있으신데 지금 제가 앞으로 할 데모 명단을 9월, 11월에 할 명단을 따로 옮겨 적어보자. 매달 하는 거를. 그래서 그걸로 제가 목표를 이제 하려고 또 적어 놓은 거고요. 월간 행동 목표가 조금 디테일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물론 이제 다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내가 그러면 오늘 말하는 게 달라진다는 걸 정말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사실 사업 설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내 수입이 있어야겠구나. 남편과 다른 수입, 내가 일이 있어야겠구나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초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내가 또 얘기할까 싶고, 그리고 제 일지가 이렇게 이제 일지 묶음을 갖고 다니는데 여기에 제 홈미팅 일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개인 홈미팅 일지랑 저희가 시스템에서 하는 홈미팅들도 다 적어서 그거를 좀 제가 주체적으로 좀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생계형 아메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줄 게 많아졌고 조금 더 후하게 주게도 되고 차 사주는 언니는 됐더라고. 차 사주는 동생은 됐는데 줄 게 많은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계속. 근데 지금은 본사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거를 근데 더블업을 시켜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신규 가입 행사 때는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 목표가 30명에 국한되어 있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 커트라인에 그래서 제가 조금은 더 나 스스로에게 프로모션을 걸어보자는 생각이 들고 이건 그래서 3월 달, 9월 달엔 항상 30명을 하고 있지만 줄 게 많은 프로모션을 더 활용을 하자. 예, 생각을 하고, 비거도 프로모션 이렇게 소 아이템들 쓰고 계시겠지만, 예, 그래서 9월, 10월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많으면 많은 거지만 또 적으면 적은 거에서 제가 사실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아직은 그냥 쓸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강의 때 36만 대인가 중에서 뭐 6만 대만이 지금 보상 판매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예, 제가 거기 일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더 알려야겠구나. 제 기존 소비자들한테 계속 물을 요즘은 날라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스맵을 갖고 다녀요. 소비자로 다 나눠서 있던 그분들의 로스맵에 신규 가입을 하면 다시 생성을 하고요. 다시 만들고, 그거를 제 파트너들에게 다 다시 나눠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분들을 한 번씩 같이 들춰볼 수 있게끔 본인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체 로스맵을 들고 다니고 말일날 매주 이제 홈미팅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홈미팅을 하러 다 이제 쪼개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갈 때 이 맵을 가지고 그분들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나 제가 만나서 아까 한만전 사장님도 보고를 하시는구나 소비자들한테. 예, 그래서 위로가 되네요. 그래서 저도 보고해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해 주면서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만났고 캐시백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도 여기다 기고해서 또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하기 좋은 거는요. 이걸 갖고 다니까 치약짜기가 참 좋아요. 마감 치약짜기를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랑도 같이 이제 앉아서 같이 치약짜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로스맵을 서로 들춰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의 PB 상황이나 이런 걸 좀 적어가면서 하니까 훨씬 더 소비자 누구를 통화를 해야 되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 제가 이제 아까 그 마감 프로모션을 하는 마감을 하시는 분, 그래서 캐시백을 궁금해 하시는 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씩 들어가는 소비자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내주면 한 달 수고했어. 저한테 좀 전에도 한 달 수고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내 이제 보너스 그걸 캡처해갖고 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ABN 사이트에 들어간 마이비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캡처해서 이달에 캐시백이 전달께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 본인도 모르고 저도 몰랐다가 한 몇천 원씩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6% 마감을 가끔씩 해서 4, 5만 원씩 들어간 언니가 있어갖고 차 사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월요일날 약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내주니까 고맙고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그 돈이 쌓였을 때 1년이면 얼마인지 이런 얘기들이 약간의 비전 제시가 되니까 조금 더 장바구니를 하려고 하고 조금 더 본인이 우리 아메 걸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진적인 그런 성과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일 날은 좀 긴장을 해요. 사장님들도 그러시죠. 정말 빨리 끝나더라고요. 픽업 프로모션이. 2일 이제 픽업 프로모션 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 로스맵을 출력을 그 장바구니 픽업 프로모션 명단을 따로 다 해갖고 출력을 해서 그분들의 것들을 여기다 다 주문을 받아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분을 한 번에 제가 투카트 끌고 가시는 분 봤거든요, 이번에. 제가 투카트를 끌고 다니, 카트 두 개를. 근데 한 차에 안 실리니까, 분명, 뭐 이제 성남이면 성남, 아니면은, 탄현이면 탄현, 이런 식으로, 부천이면 부천, 이렇게 한 번에 그것만 따로 해서 픽업을 찾아갖고 갖고 가거든요.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풍성했잖아요. 연속 프로모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칫솔 더 받아가시고 이런 걸 제가 더 줄 수가 있으니까 뭐야 또 있어 막 이렇게 선물이 또 푸짐하게 받아가고 재구매 프로모션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되게 좀 감사하게 생각했던 부분. 그래서 너무 저도 줄 게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쓰는 이제 마감 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진 않지만 이 일 날이 제일 많겠죠. 예, 이 일 날 쓴 게 40번이더라고요. 일지에. 근데 그런 날도 있지만 없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가 들어갔는지를 적고 그러면 그 날에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한만종 사장님이 얘기하신 45일 만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고민 안 되세요? 근데 이렇게 일일 마감 일지를 쓰고 나면 주문 일지를 쓰게 되면 내가 45일 동안 몇 명의 소비자가 주문이 들어왔는지도 아마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일 주문 일지를 쓰지 않고 마감하는 건 일 안 한 거다. 여기다 또 이렇게 매번 매장에다 제가 적으려고 쓰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이번에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필터 프로모션을 저 혼자 해볼까 소비자들한테 정수기 필터 프로모션을 다시 해볼까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적은 거 다 적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 거보단 조금씩 다 자꾸 모아지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주문 일지를 쓰다 보면 저에게 많은 것들이 또 영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이거는 제가 이 장수호는 SOP랑 이렇게 별개로 분리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피비업을 잘 못하는 게 저한테는 좀 난점인데 그래도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이제 굿모닝 쪽에 겉소를 잘 못하고 있어요. 나눠 있거든요. 다 SOP랑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굿모닝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모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 일들이 그냥 전 좀 멀리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지금 무섭고 바깥에는 어렵다 하지만 저희는 막 품절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늘 감사하고 아미가 사업이 되는 사업 맞다는 생각과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비자로 있었던 그 오래된 시간이나 앞으로 20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비전이다 보니까 이걸 소비자들과 많이 나누거든요. 제가 10년에도 하고요. 20년에도 전 아미 사업하고 있어요, 언니.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소비자 수풀을 통해서 계속 실수를 하겠지만 그게 쌓여서 여기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유산을 만들어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도 열심히 기록하고 그걸로 또 궁리하며 결과내는 사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이어서 광주의 김현옥 사장님, 김현옥 사장님은 약간 후원 스타일이세요. 후원 스타일인데 소비자 관리도 또 못지않게 되게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전체 핀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들었다면 오늘 좀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경험담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옥 사장님. 네,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서툴러서요. 죄송합니다. 음,
제가 하는 부분은 소비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김춘하 사장님이, 우연인가요? 지난번 브론즈 미팅 때도 저와 같이 제 앞에서 강의를 하시고, 제가 그 다음 강의를 했는데, 오늘 또 그런 순서로 강의가 진행이 됐네요. 근데 그 김춘하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 너무나 섬세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어,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조금 이제 김춘하 사장님이 너무나 실질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음, 우리가 소비자 관리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현실에서 직장인에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셔터문을 열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소비자 관리를 해야만이 아메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소비자 관리를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내 꿈이 명확한가라는 부분을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뭔가 한 걸음을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그 꿈이 명확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일이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내 자신에게 아니면 내가 소비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게 정말 내 꿈이 명확한가라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래, 꿈이 명확해. 꿈을 내가 정했어. 그렇다면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가야 되는지 그것도 또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저는 가장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나침판이 되고 등대가 되고 그런 위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꿈과 목표가 명확해졌어요. 그러면 어떤 우리 주변 환경이 나에게 그냥 평탄하게 오지만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라는 게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쉽다 어렵다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쉽다 어렵다의 구분이 아니라 그 일에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를 저는 따져보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내 삶에 있어서 그 일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 그 일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소비자라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꿈도 정했고 목표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정했는데 좀 전에 김춘하 사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스케줄 관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루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저도 사업하는 기간이 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매일매일 루틴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 때 7070을 회사에서 운영을 해주셨잖아요. 그 7070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 루틴이라는 게 얼마나 나에게 많은 거를 가져다니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따라했던 게 책 필사였어요. 책 필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탱고와 중에 책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필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어떤 글을 쓸까를 고민을 하면서 자꾸 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 필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비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올라온 글 읽었어요. 근데 그 글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그 글을 매일 읽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책 필사를 하는 게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지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그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책 필사를 하게 되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지 기록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사업하기 전에 가계부를 매일매일 적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계부는 뒷전이고 제가 사업하는 그 일지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9월, 10월, 11월 지금 회계년도 들어와서 3개월을 해오고 있는데 일지 기록을 매일매일 할 때와 매일매일 하지 않고 띄엄띄엄 할 때는 분명하게 매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를 느껴요. 그리고 내 사업의 성장에 있어서 그 매일매일의 일지가 그거를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지 기록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일지 기록 중에서 내가 특별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 소비자들의 특별 관리 노트를 따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아, 이 사람이 언제 주문을 했었는지 이게 데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뭐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따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항상 언제든지 체크할 수 있는. 네, 아까 김춘하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계속 밀리게 되고 밀리다 보면 우리 어때요? 오늘 낮에 밥 먹은 것도 기억 못하고 어제 일도 스케줄 잊어먹고 적으려고 하면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기록해서 내가 정리해 놓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지금 살아온 만큼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게 해요.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어때요? 몸은 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한 5년 가까이를 고관절이 아파서 굉장히 다리를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드가 들어오면서 그 처음에는 정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매일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리 아픈 거를 모르고 지금이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해진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루틴을 정해서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자신 관리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관리가 돼야만이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표를 누구나 지금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내가 수치화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날이 되고 그 날이 한 달을 훌쩍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감이 왔을 때 너무나 벅찬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할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결국에 그 마감을 하지 못하면 내 사업의 한 달이, 내 사업의 1년이 그냥 혼동사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근데 그 주 단위, 월 단위를 매달에 우리 핸드폰에 보면 그 스케줄 그 보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달 1,0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을 기점으로 토요일 첫 주 토요일에 얼마, 둘째 주 토요일에 얼마, 셋째 주 토요일 얼마 이렇게 해서 한 달 기준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그 달력을 폈을 때, 주 단위의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 목표가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는데 그 수치화가 달성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어때요? 어떻게 이 목표를, 이 수치화를 달성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연락을 할까를 소비자 목록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이루어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손길이 느껴지죠. 그래서 매장에서 어떤 소비자를 만나서 갑자기 매출이 올라오는 이런 결과들을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 단위, 주 단위 목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여기 프로모션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필터 프로모션 시작됐죠? 필터 프로모션 몇 개나 하셨을까요? 저도 며칠 전부터 갑자기 막 이렇게 연결을 하게 돼서 오늘 주문한 게 한 10몇 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간 매출이 훅 올라오죠. 그럼 어때요? 아, 사업에 가는데 되게 기분 좋아요. 어, 제 매출은 아니었는데요. 지금 현재 스마트오더 프로모션이 아직 진행되고 있죠. 며칠 전에 매장에 앉아 있는데 스폰서님의 고객이 오셨어요. 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스폰서님이 이분이 식품을 요즘에 좀 뜸하게 드신다. 제 경험치를 한번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의 남편의 그 맨지팩을 드시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그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맨치팩 8개를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가셨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프로모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매 순간 성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어, 아까 김춘아 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9월, 10월은 그래도 잘해왔는데 11월에 약간 조금 주춤하고 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프로모션의 흐름을 타고 나니까 순간 매출이 훅 뛰죠. 그러면 어때요? 다음 매출이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모션은 분명하게 내가 다음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길라잡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사에서 프로모션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줄 때 늘 우리는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의 열정이 꺼져 있어요. 열정이라는 거는 누가 절대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고 단지 내 안에 내 가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 무엇인가를 빨리 풀어내야만이 내 열정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열정이 살아나야만이 내가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내 열정이 바닥에 꺼져 있어서 아무리 소비자가 주문을 하기 위해서 주문이 들어온다 한들 주문을 하려고 한다 한들 그 소비자의 전화를 받고 싶을까요? 안 받죠. 왜? 내 마음이 꺼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지나가고 제 사업의 목표는 어딘가의 방향성을 잃어가겠죠. 거기에 열정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자가 발전시키는지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음원, 책, 아니면 스폰서와의 만남, 아니면 때로는 나 혼자 훌쩍 떠나서 뭔가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움직이면서 음악을 듣는다든가 내 자신의 열정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건가를 찾아서 나를 빨리 업시켜야만이 이 다음으로 내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해줄 수 없는 나만의 열정 유지하기는 반드시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나도 소비자거든요. 나라는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인가? 예를 들어서 아메이 사업을 해요.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언젠가 어, 현대 자동차 서비스를 들어가는데요. 다른 회사 차가 들어오니까 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현대 자동차에는 현대차만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메이 아이템들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아메이 제품을 광고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품을 쓰는데 다른 누군가가 화장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나는 화장품에 대해서 늘 뭔가가 불만이야. 그래서 그 불만을 자꾸 토로하는데 누군가가 소비자가 나에게 화장품을 주문해 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누트리라이트를 먹고 있는데 내가 누트리라이트에 늘 불만이야. 뭔가가 안 맞아.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나한테 안 맞는지, 왜 아메이는 제품이 이래? 이렇게 자꾸 불만을 토로한다고 하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말할 수 없고 제품을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내가 소비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소비자인가, 나는 어떤 사업가인가, 이거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소비자들은 내 LOS 맵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비회원 소비자들이 있죠. 내 LOS 맵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끊임없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하루에 LOS 맵을 몇 번이나 들어가시나요? 핸드폰만 열면 맵에 들어가죠. 그 맵에 들어가서 그냥 매출만 체크하시나요? 그 매출이 어디에서 누가 올라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들어가 보시나요? 정말 매일 수도 없이 매일 들어가서 매일 같은 매출을 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매일 들어가서 매일 어떤 소비자들을 연락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내 LOS 맵을 변함이 없겠죠. 비회원 소비자는 아무리 내가 회원 가입을 시키려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비회원 소비자로 관리하면 되죠. 그리고 가끔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주문하는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이 주문했을 때 저는 웬만하면 다 픽업으로 해서 전달을 해줘요. 시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멀리 계신 분들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배송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 주문을 하더라도 저는 웬만하면 그분들을 픽업을 해서 얼굴을 보러 가죠. 배송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굴을 보고 했을 때 한마디라도 그리고 안부라도 물을 수 있고 아 나는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저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맨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맨날 똑같아? 어떻게 하나도 변함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호기심을 느끼게끔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마주치는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사용하는 제품만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때요? 가끔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정보를 주는 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품을 한 번 정도는 그런 제품도 있어? 라고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고, 아메 제품을 좋아하고 스스로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인터넷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냥 매장을 방문해서 주문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매번 저에게 주문하지 않고 매장에 와서 주문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매번 얘기하죠. 매장 방문하고 가셨네요. 다음에 오실 때는 연락 한번 주세요. 얼굴 한번 볼게요. 그러고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도 손에 하나 쥐어서 보내요. 왜요? 내가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분이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캐시백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매출이 저한테는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노력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캐시백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제가 선물을 보답하면서 그냥, 제 마음이에요. 라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손에 하나 쥐어줄 때 굉장히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제품이나 프로모션 정보를 주면 그 제품을 꼭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본 제품보다 딸려오는 제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지금은 무슨 프로모션이 있는가를 꼭 체크를 해요. 어느 때는 저보다 더 빨리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먼저 프로모션 정보를 알려주죠. 알려주고 나서 미리 보는 날짜를 정해요. 언제 보자. 보게 하고 봐서 그분에게 프로모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 방법까지 다 체크를 해줘서 그분이 따로 챙겨주는 제품들이 어떻게 더 사용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다 보면 그분이 본 제품도 사용하지만 또 다른 제품에 또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제품도 또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이 몸이 좋아지고 또 하나는 화장품을 바꾸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메의 전 제품이 다 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소비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 우리가 한 30명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일인 것 같고 또 하나 아메이 제품 사용하면서 주문도 받고 소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반드시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의 보너스 구조를 분명히 풀어줘요. 왜요? 이 사람들은 미팅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한 사람 알려, 두 사람 알려, 나중에 제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설명해주고 브론즈 빌더를 설명해주면 굉장히 거기에 호기심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미팅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맵 안에서 그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게 느껴지고, 아,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업자로 더 크게 키워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더 많은 보너스가 들어가게 할지, 이 고민을 늘 하면서 그 보너스 구조를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져가다 보니까 늘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이 사람은 사업자로 후원을 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자기 혼자만 조용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제가 때로는 맵에 들어가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맵에 들어가서 제가 제품을 확인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맵에 주문 내게 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쓰는 제품이 프로모션으로 적용된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는 아, 이번에 이런 프로모션이 있어요라고 연락을 넣어주면 그분이 직접 구매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소비자들에게 관심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쌓아가야 될까요? 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품 하나를 주문해도 저는 픽업해서 전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죠. 그래서 약속을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갈 때 어때요? 음, 굉장히 제 표정이 때로는 어두울 때가 있고, 때로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분이 너무 업이 돼서 얼굴이 표정이 달라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늘 표정 관리만큼은 상대를 딱 보는 순간에 웃는 얼굴로, 그래서 그분에게 나라는 사람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간다면 그분과의 관계도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그런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늘 저에게 제가 지적을 많이 당했던 부분이에요. 상대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연락이 올까 봐 늘 휴대폰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뭔가 문자만 들어와도 얘기하다 말고 늘 휴대폰을 체크를 하고, 문자를 쓰고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상대와 이야기할 때는 그냥 휴대폰 엎어놓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상대와 그분과 굉장히 몰입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이 되게 행복해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늘 아직도 저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 핸드폰을 멀리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마음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록을 해봤고요. 상대 얘기에 귀 기울이기. 우리는 상대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야만이 내가 상대에게 뭘 추천해 줄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 말은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줌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해보지만 줌을 꺼놓고 강의를 들을 때와 줌을 켜놓고 강의를 들을 때는 굉장히 들리는 게 다르거든요. 왜요? 줌을 꺼놓고 들을 때는 제가 딴짓해도 돼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들어도 돼요. 근데 줌을 켜놓고 하면 제 얼굴이 화면에 정지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그 강의에 집중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대를 만났을 때 상대에게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도 저에게 관심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상대를 정말로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상대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마음 표현을 한다면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에 제가 몰입해서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핵심에 내가 파악을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추천해 줄지 어떤 도움을 줄지 이런 관심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과 니즈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 관리는 정말 중요하죠. 내 감정대로 상대를 대하면 그거는 상대와 저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강의에서 듣는 이야기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면 관계는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에서 제가 변화하고 제가 터득된 거 이거는 내 감정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때로는 정말 나 이 상대와 정말 나 통화하기 싫다. 나 이 상대 말 듣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 감정을 꾹꾹 누르고 그 상대가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면 그 상대는 꾸준히 저한테 전화를 하고 꾸준히 주문을 하고 그래서 제 네트워크는 커져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쌓았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음 만나는 거, 다음 팔로우 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품이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제품 한번 들어가는 거를 그대로 그 사람이 다음 주문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안 할 확률이 더 크죠. 근데 그 사람을 지속해서 내 소비자로, 내 맵으로 들어오게끔 하려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꾸준한 연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이 카톡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카톡으로, 문자로, 때로는 통화로 그냥 저 그냥 전화했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생각나서 연락해봤어요. 나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생각나서 문자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당장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라는 것처럼 늘 안부를 묻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날 생각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상대에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맞춤형으로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때요? 나라는 사람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상대가 뭘 원하는데 거기에 내가 맞춤형으로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대문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건강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는지, 그가 어떤 질병에, 있다면 그 질병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해주면 되는지, 오늘 만나고 오신 분 중에, 항암 치료가 끝나고 건강을 회복 중에 있는 분이셨는데, 어, 아메이 제품 뉴트리라이트를 만난 지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는데, 하나하나 바꿔 먹고, 하나하나 제품이 들어가면서 그 항암 치료하면서 하고 나서 몸이 완전히 다운돼 있던 그 몸이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어,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또 계속 했던 얘기가 언니는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아메이 제품을 만나서 온전히 몸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 매번 제품을 추천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트리라이트 제품은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망가진 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한다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누트리 제품은 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생활 필수품, 정수기 청정기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있고 우리 생활에 정말 필수템이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그거에 대한 특장점을 다 알고 있어야만이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온전한 소비자가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보너스 구조를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늘려가면 이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 이거 어디 가서 알바해도 이만큼 보너스 받기 쉽지 않잖아. 근데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만 해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되는 수입이 된다라는 거를 설명해주고 한 번 해서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내가 후원하려고 하는 그 소비자에게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 그렇게 하면 진짜 될 것 같아. 그래, 한번 움직여 볼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팔로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거는 빠질 수 없는 일이죠. 아메 사업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래서 안 해, 이래서 못 해, 이래서 안 돼, 수만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들어주고만 끝난다고 하면 나 자신의 에너지까지도 바닥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절대 사업 방향이 나가지지 않죠. 근데 나라는 사람이 Q&A를 온전히 다 풀어줄 수 있어. 근데 그 풀어주기 전에 나 자신에게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한 Q&A가 온전히 확실하게 믿음으로 와 있어야만 돼요. 나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나 자신이 그 Q&A가 나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는데 누구한테 그거를 풀어주겠어요. 그래서 Q&A는 누군가한테 풀기 전에 나 자신이 온전하게 믿음과 확신으로 들어와 있어야만이 그거를 풀어내주고, 그거를 풀어내줬을 때 그와 내가 한 마음으로 이 사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언제나 출발점에 서 있죠. 이달도 벌써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매출 잘 되고 계시나요? 저는 바닥이에요. 저는 바닥인데 그래도 걱정하지 않죠. 왜요? 우리는 늘 출발점에 서 있어요. 지난달 마감하고 이달 보름이 됐지만 앞으로 남은 보름 안에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또 다른 매출을 형성을 하고 또 다른 또 사업 성장으로 이루어갈지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늦은 때란 없으며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보석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우주에 눈을 뜨면 수많은 것들이 당신을 기꺼이 도울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음, 소비자가 답이죠. 소비자가 없으면 절대 네트워크는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소비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소비자를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결국에 그 소비자 속에서 사업가가 나오죠. 저 역시도 굉장히 오랫동안 소비자로 있다가 이 사업 안에, 미팅 안에 들어와서 배우다 보니까 결국에 사업자로 되어가는 과정이 되었듯이 소비자 속에서 사업자는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어때요? 제 매일 첫 장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꿈을 정하고 그 꿈의 크기만큼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만큼 일을 하게 되죠. 절대 내가 목표가 없으면 일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만큼 일한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늘 이 안에서 다이아몬드라는 꿈을 꾸죠.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내가 될까? 나는 음, 이 시간 동안 해오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까? 저는 분명히 저 자신한테 늘 다짐을 하죠.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무슨 꽃이에요? 할미꽃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평생 꽃이 아물어서 피고 지는 그 시간까지 내 발등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렇게 피었다 지는 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민들레꽃이죠. 민들레꽃은 활짝 피어서 홀씨가 돼서 바람이 부는 대로 전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어요. 내 꿈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꿈은 어떤가요?
이 할미꽃에 내 발등만 바라보는 그 삶이 아니라 이 민들레 홀이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꿈꾸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민들레 호시처럼 전 세계에 내 꿈을 펼쳐가면서 꿈을 이뤄가는 그런 사업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